여러분,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정치를 봐야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친일 행적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됩니다. 언제 무엇을 했는지,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지, 그 행위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가지고 토론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정치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기만 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너 친북 아니야? 중국 편 아니야? 반일 선동 아니야? 민주당 지지자 아니야? 좌파 아니야? 잠깐만요. 친일 행적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왜 갑자기 친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정말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토론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국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질문에 답을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친일 행적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여주면 됩니다. 사실이지만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그러면 그 배경을 설명하면 됩니다. 후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그것도 충분히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친북이잖아.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본질적인 질문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국민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질문에 답하지 않는 거지? 정말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건가? 물론 이것만 가지고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숨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논쟁을 계속 끌고 간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친일 청산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친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위협을 경계한다고 해서 친일을 용인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안보대로 지켜야 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있다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었던 친일 행적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까? 친일을 비판하면 친북이고 북한을 비판하면 친일을 옹호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런 양자택일을 강요합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이 정치권에서 반복되면 국민들의 삶이 실제로 불편해집니다. 정치가 정책 경쟁이 아니라 진영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가 있는지,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이들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매일같이 너 좌파냐? 너 우파냐? 친중이냐? 친북이냐? 친일이냐? 이런 싸움만 벌어집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피곤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더구나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에게 신뢰를 요구합니다. 정책을 믿어달라고 합니다. 국정을 믿어달라고 합니다. 정부의 판단을 믿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뢰라는 것은 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질문했을 때 제대로 답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설명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해야 합니다. 반대 의견이 나오면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 대신 너는 어느 편이냐라고 물어버리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부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지? 민주주의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선택받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정부를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정치적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바로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친일파를 옹호한다, 극우다, 매국노다 라고 무조건 낙인을 찍는 것 역시 똑같은 문제입니다. 누군가 친일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북한 문제를 강조한다고 해서 무조건 극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역사 문제도 안보 문제도 정책 문제도 결국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왜 자꾸 이걸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책으로 싸우는 것보다 프레임으로 싸우는 게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정책을 분석하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통계도 봐야 합니다. 자료도 찾아야 합니다. 반박 논리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친북이야 한마디 하면 끝입니다. 제 친일이야 한마디 하면 끝입니다. 제 중국 편이야 한마디 하면 끝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문제는 그 순간부터 국민의 판단 능력을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국민들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한쪽 언론만 보는 시대도 아닙니다. 유튜브도 보고, 신문도 보고, SNS도 보고, 외국 언론도 찾아봅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말을 돌리는지도 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회피하는지도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정반대로 말하는지도 봅니다. 결국 국민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런 프레임을 계속 사용하면 반발하는 국민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특정 진영으로 분류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집값 정책에는 정부를 지지하지만 외교 정책에는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안보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역사 정책에는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부의 정책 하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정책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국민입니다. 국민은 정당의 당원이 아닙니다. 국민은 정치인의 팬도 아닙니다. 국민은 자신의 삶과 가치관에 따라 각각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국민에게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라고 계속 묻는 순간 국민은 오히려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 내가 당신들 편이어야 하는데?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당신들 정당의 국민이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역사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친일 행적이 있었다면 기록을 조사하면 됩니다. 독립운동을 했다면 그 기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친일 행위로 재산을 축적했다면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 후손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토론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조상의 행적으로 얻은 사회적 명예나 재산을 후손이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면 그 부분은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토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친북, 친중,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역사 논쟁은 사라지고 정치적 진영 싸움만 남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치권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자신 있다면 왜 질문을 피합니까? 정말 떳떳하다면 왜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정말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다면 왜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판단할 기회를 주면 됩니다. 국민은 생각보다 현명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국민이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정부를 믿을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옳으니까 따라와라. 이런 방식의 정치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왜 이 정책을 추진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유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정부라면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최소한 대화는 가능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 그 자체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것, 문제가 있는데도 국민 탓을 하는 것, 질문했는데 답하지 않는 것, 비판했는데 상대방에게 정치적 낙인을 찍는 것, 바로 이런 태도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친일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친북으로 몰고, 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친일로 몰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반정부 세력으로 몰고, 정부를 지지하면 무조건적인 지지자로 몰고, 이런 사회가 과연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일까요? 저는 오히려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 문제는 친일 문제대로 이야기하고, 북한 문제는 북한 문제대로 이야기하고, 중국 문제는 중국 문제대로 이야기하고, 미국 문제는 미국 문제대로 이야기하고, 정부 정책은 정책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충성심을 요구할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책을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편을 고르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역시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매국노나 빨갱이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고, 정부가 왜 그런 정책을 만드는지 알고 싶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고,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는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너 어느 편이야? 라면 국민은 점점 정치에서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나는 당신들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판단하겠다. 사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정부를 무조건 믿는 국민이 좋은 국민이 아닙니다. 정부를 무조건 반대하는 국민도 좋은 국민이 아닙니다. 정부가 잘하면 박수치고 잘못하면 비판하고 정책이 옳으면 지지하고 틀리면 반대하는 국민. 그런 국민이 민주주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묻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계속 편을 고르라고 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이미 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이 원하는 것은 친일도 아니고 친북도 아니고 친중도 아니고 친미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대로 제대로 기록하고 안보는 안보대로 확실하게 지키고 경제는 경제대로 살리고 정치는 정치대로 책임지는 것, 그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싶다면 국민에게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